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사실상 제가 오늘 이제 오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장 선거는 뭐 싱겁게 끝났어요. 추미애로 딱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간의 이런 이 과정, 이 경위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미애를 국회의장으로 지금 시킨 것이 마지못해서 사실상 이재명으로서는 역선택을 한 것이다. 당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뭘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된 것이 이게 묘수일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자충수냐 이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 여하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정리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재명 연임과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박찬대 그다음에 정성호 이어서 정청래가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문재인, 김정숙 소환도 이제 수순으로 돌입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주지검장, 이창수, 옛날에 말이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대변인, 지금 전주지검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사위가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말이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친문들이 오래간만에 세력화에 나섰어요.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아일보와 이 조선일보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사설들, 좀 이제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사설, 요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이 맨 먼저요.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추미애가 사실상 추대 과정으로 이제 사실상 추대가 끝난 거라고 저는 봐요. 이미 앞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요. 추미애가 명심, 그러죠? 명심, 당심, 민심, 그 다음에 원심. 이 모든 심자. 그러니까 당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원심,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민심. 그러죠? 당심, 민심, 원심.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심이라고 했죠? 예. 요런 모든 심자가 다 자기한테로 향하고 있다. 요렇게 최근에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요. 예. 자, 이래서 그러면 이 명심, 당심, 민심, 그 다음에 원심 이렇게 되네요. 요거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발단됐느냐? 바로 명심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개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개딸들이 당원 게시판, 그 다음에 블루웨이브, 그 다음에는 재명이 마을. 하여튼 SNS에 담을 수 있는 모든 사이버 공간은 다 차단하면서 불을 질렀어요. 추미애밖에 없다. 예. 추미애는 국회의장. 이 장군이다. 예, 국회의장을 딱 챙길 수 있는 장군이다. 여장군이다. 이렇게까지 죽여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도들을 쭉 이것저것 다 수십 개를 다 제가 읽어봤더니 이재명이는 본래 추미애의 생각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왜? 추미애, 저도 이제 이 추미애와 관련해서는 된다고 그랬다, 안 된다 했다 보도들이 왔다 갔다 많이 했잖아요. 그만큼 추미애가 보도들이 어느 날은 갑자기 추미애를 밀그랬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추미애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극과 극. 이렇게 예, 지금 전망과 평가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졌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논란이 많은 인물이다. 그럼 논란이 많다는 거 추미애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죠? 독설 아시잖아요. 추다르크. 추미애가 제일 지금 만들어 놓은 제일 큰 업적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든 게 최고의 우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를 갖다 놓으면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이 독설 거친 입 때문에 어디를 튈지 몰라. 그래서 추다라크라는 얘기가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로도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국회의장 시켰다고는 럭비공이 된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도 추미애만큼 현 윤석열 정부하고 싸울 사람이 없잖아. 요 대목으로 가면 추대고 다가와. 그런데 독설, 거친 입, 막무가내, 독선 장군, 요걸로 하면 또 아니야. 이렇게 해서 논란이 많은 인물인데 결국은 당심으로다가 이렇게 모아지게 된 게 개딸들이 온 모든 사이버 이 공간에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추미애밖에 없어. 딱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재명이도 놀래갖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재명이는 역선택을 당한 거. 개딸이 정해진 대로 따라가게 된 거. 요게 이제 마지막 결론적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 이재명이도 개딸한테는 꼼짝 못 하잖아요. 왜? 개딸들은 이재명의 말도 잘 안 듣잖아요. 독선적이잖아요. 그래서 개딸 전체주의라는 말이 많았고, 개딸 전체주의가 이재명 일당을 만들어 놓는데도 혁혁한 공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딸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역선택을 당했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묘수냐? 아니면은 자충수냐? 묘수라는 얘기는 뭐냐? 이런 거친 독설, 그러니까 반윤석열 노선에서 지금 이 악역 담당, 그러니까 정부를 때리는 거, 예, 특검 정부를 이끄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특검 정국에다가 또 뭐죠? 탄핵. 요런 거 이끄는 거. 그리고 입법 독재하는 거. 요거는 추미애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점에서 자충수냐? 추미애가 욕심이 국회의장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대선 카드로 간다 이거예요. 아, 이재명이랑 다 한번 붙었잖아요. 경선. 이미 한번 그 경력 있지 않습니까? 1차 경력.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미애의 꿈은 결국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선에서 결국은 또 이재명과 맞붙을 수밖에 없다. 뭘 바탕으로? 2년간 윤석열 정부하고 싸운 투쟁 경력을, 예, 바탕으로 해서 대선 가도록 한다. 그러면 대선에서 이재명과 붙는다. 문제는 근데 뭐냐? 추미애도 아들 리스크가 있어. 사법 리스크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하고는 비교가 안 돼. 예. 자, 그래서 이 아들 리스크가 있지만 비교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삐끗해서 이재명이가 절단 날 경우에는 추미애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충수라는 거예요. 근데 자충수 안에서도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언론 보도를 쭉 정확히 보니까. 뭐냐? 플러스인 점.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악역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대정부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추미애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입법 독재도 추미애한테 다 맡겨놔. 그리고 나서 그 선한 가희의 모습을 이재명은 띄는 거예요. 뭘로? 민생. 야, 당대표 훌륭해. 이렇게 민생을 잘 챙기네. 요거는요, 자충수 안에서도 좀 좋은 점이에요. 예, 좋은 점. 그러나 껄쩍지근한 거예요.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딸 전체주의 때문에 대책이 없이 따라가는데,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엊그제 이제 그 맨 먼저 이재명이가 뭐랬어요. 우리가 이제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문을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 병원에서 이거 올렸지 않습니까?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된다. 그런데 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된다는 SNS만 투입돼 보도가 되지,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이 그 당시에 단 한 줄도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 이런 언론들이 다 죽었나? 이게 도대체 이거 하나를 해석 안 해주나? 답답하다. 그러나 제가 그 당시 맨 먼저 해석한 게 뭐냐? 큰 틀에서 두세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내놓은 게. 자,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요게 내놓은 게 말이죠. 이제 작은 고개 하나를 넘었다. 이 작은 고개가 뭐예요? 총선에서 이긴 거예요. 큰 고개는 뭐예요? 대선에서 이기고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산을 넘어야 된다. 요게 이제 대선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차이로 내부 갈등과 대립에 힘을 빼지 맙시다. 더 큰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부족한 건 채워주고 필요한 건 나누고 그 어깨 걸고 함께 전진합시다. 그리고 암흑한 현실을 이겨내고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듭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당면하게는 뭐냐? 바로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친명들끼리 싸우는 국면이 됐으니까 이걸로 분열을 가지 말자고, 당면하게는. 그리고 이제 좀 더 크게 나오면 특검 정국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탄핵 정국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특검 정국, 이거 잘못하면 역풍부로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워낙 지금 친명 중심으로 당선자들이 짜 있어서 말을 못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큰 갈등, 이제 좀 먼 내부 단결이고, 가까운 내부 단결에서는 국회의장 선거를 두고 분열하지 말자. 요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요. 요러한 해석이 이제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야. 지금 오늘 추미애를 말이죠. 단일화하기 위해서 박찬대가 뛰어다녔잖아요. 그래서 정성은 박찬대가 직접 상대하고, 조정식은 이제 등치가 있으니까 육선이니까 추미애가 직접 만나고, 그러면 조정식은 왜 만났느냐? 둘 다 목표는요, 대선 승리, 민주당의 승리. 요거입니다. 그 다음에 민생 챙기는 거. 요렇게 명분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양보를 했다는 거야, 추미애한테. 자, 그러면 이제 이 조정식은 왜 그러냐? 둘 다 육선으로 동일해요. 그러면 최다선, 그 다음에 연장자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다선으로 딱 붙으면 연장자는 누가예요? 좀 추미애가 58, 개띵가 닭띵가 개띵가 무슨 띠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한테 조정식이 밀리는 거예요. 조정식이 60년생인가 그렇게 되죠. 예, 63년생인가. 자, 그러다 보니까 조정식도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원식이만 남았는데 우원식이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원식이는 아무도 안 만났어요. 63년생이 맞습니다. 자, 이 연대 석사를 했네요. 자, 뭐 연대 석사 했으니까 뭐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그래도 한번 뭐 자제 한번 알아보죠. 자, 그래서 대학은 연대 건축공학과 학사고요. 그러니까 점잖하죠. 그리고 이제 행정대학원 석사 나왔고 동성고등학교를 나왔네요. 자, 이렇게 63년생인데 그러니까 나이에서 밀리는 겁니다. 나이에서.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럼 우상우는 왜 안 하느냐? 자, 우원식이 하나는 살아있어야 그럴듯하게 가잖아요. 예. 그런데 뭐 새는 절대적으로 밀리죠. 그래서 지금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요, 강성 개딸들, 그 다음에 이제 철험의 초강경파들, 그 다음에 더민주 전국혁신회, 이것도 초강경파 찐명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원식이는요, 김근태 계열, 그리고 86 운동권 세력, 그 다음에 더 좋은 미래, 그 다음에 이제 이 을지로 의원회 소속 의원들, 요 정도인데 이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우원씨가 지금 큰소리치고 자기는 뭐 사임 안 하겠다, 처리 안 하겠다 하는데 뭐 가보죠. 뭐 예, 일단 가보는데 대부분의 지금 여론들은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결국은 추대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요, 이재명이는 지금 어리둥절하게 지금 역선택을 당하는 바람에 대책 없이 끌려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성격으로 보면 묘수가 아니고 자청수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흥행면에서도 그게 또 좋겠죠. 자, 그런데 현재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의장이 또 의원들하고 이 스킨십을 통해서 뭐 또 이 추미하면 또 술 잘 먹기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밤마다 술 또 마셔갖고 또 의원들을 다 지편으로 끌어들일지는 모르겠으나, 친명뼈가, 그러니까 피가, 이 이재명 피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충수까지도 안 된다. 이론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자충수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현실,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아니, 지금 초선 70명 중에 40명이 전부 친명, 찐명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초강성들로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운동권들로 돼 있고, 대장동 변호사도 돼 있는데, 이거를 추미애는요, 근성이 들어가지고 술 먹을 때나 같이 뭐 누님하고 뭐 동생하고 의장님 할지 모르지만은 별 영향가가 없다. 그래서 저는요, 묘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전날, 그러니까 지난 이 9일 날인가요? 그날 이렇게 이제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 요 얘기는요, 벌써 이 박찬대 네가 앞서서 가지 정리 다 해, 추대해줘. 그래야 추미애가 내 말 잘 들을 거 아니야. 요 공작 계획을 다 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여기에 직접 개입했다. 그러면 또 역풍이 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묘수냐 또 아니면은 자충수냐, 이런 또 프레임이 나오고 긍부정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거 이재명이 수로 보면요, 이 꼼수, 공작, 이런 걸 마인드로 보면 다 묘수로 잔척에 되어 있고, 추미애하고도 야, 너 까불지 마. 나중에 2년 후에 근력 커졌다고 그래서 함부로 대선 나온다고 떠들지 말았지. 너 내가 대통령 되면 너는 총리 1호 총리 시켜줄게. 다 지들끼리요, 거래 끝났어요. 예, 거래 끝났어.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저는 되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추미애가 뭐 국회의장 하자 말고서 뭐 서울시장 나오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미 뭐 장관까지 다 했는데, 오로지 남은 건 대통령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아니오고, 아니옵시다 하고, 총리 정도로 1호 총리, 요 내락을 받고 대선도 뛰지 말아라. 알았지? 딱 요 미락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정청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대표 연임해야 또 대선 가도록 아주 스무스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정청래가 총대를 맸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뉴시스가 여론조사를 발표했어요. 여기 보면은요, 연임을 찬성한다는 44, 연임하면 안 돼 4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떡 44%, 연임 지지율이 44%라는 것만 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연임해야 된다, 요 공작에 나섰습니다. 활동대원, 선동대원으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외부이적, 내부이적에 둘러싸여서 정치적으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고, 실제 신체적으로도 칼로 찔리는 테러까지 당했다. 이런 주관적, 객관적 어려움 속에서도 역대급 야당 총선 승리를 이끌어냈고, 당대표 연임으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당대표 연임이 정권 교체의 지름길이다. 자, 그래서 본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고 권유하는데
총대를 맬 생각이다. 정성을 다해 당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고 건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웃기고 있어요.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무슨 이재명이라 설득하고 건여해요. 이재명이가 정청래 설득하고 건여해갖고 야 네가 앞장서서 바람몰이 해. 이렇게 한 거죠. 지금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는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요. 당연히 높지만 무당층의 반대를 보면요. 무당층에서는요. 연임 반대가 무려 20%나 높다. 요 점을 무시하지 말아라. 아니면 여기서 역풍 불 가능성이 크다.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박찬대도 최근에 말이죠. 이재명의 연임론을 불리려고 나왔어요. 뭐라고? 여당의 무능과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제1야당의 민주당이 역할을 해달라는 당 안팎의 요구가 매우 많다. 그동안 이재명이가 보여준 강한 리더십, 정책 덕에 자연스럽게 연임론이 나오고 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비명계 쪽에서는요, 뭐 반대해본들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만 물구머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망연자실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자, 이게 힘이 없으니까요. 숫자가 있어야 할 말이죠. 지금 뭐 김부겸 총리나 이런 사람들 지금 그 대표 출마할 걸지도 모른다. 선거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선대본부장 이거를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랬는데요. 전부 닥쳤던 개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사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딸까지도 지금 조사하고 있고 금융거래까지도 조사하고 있고요. 목욕탕까지 가서 지금 이 조사한다. 요렇게 민주당이 지금 시비를 걸고 있어요. 예, 지속적인 괴롭힘, 스토킹 수준의 수사. 자, 그러면서 지난 3월 검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손님을 가장해서 전 사회에 모친이 운영하는 목욕탕을 이용했다. 다른 나라는 목욕탕 내 카운터 진입을 시도하면서 사돈을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 라고 겁박을 했고, 그 다음에 칠순 노모, 이 모친이 검찰에 19번에 걸쳐서 전화 문자를 보내왔는데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 수준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사 강도가 높고, 딸도 뭐 이 금융거래, 이런 내용까지 전부 조사했다. 그래서 가만히 안 두겠다. 또 검사 탄압하겠다고 그러죠. 제가 보기에는요, 특검을 문재인 사회 특채와 관련된 특검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이 여권 특검을 들이대면요. 우리 여권에서 들이댈 수 있는 특검 카드가 넘치고 넘친다. 자, 우선 김정수, 김혜경 이거 특검하고도 남잖아요. 아니, 김건희사 특검하는데 그거 특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돈이 3억여 원이 걸려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그 다음에 문재인 사회 이거 특검해야죠. 그야말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잖아요. 예. 자, 이거 당연히 특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USB 특검 들어가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특검건이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추미애 아들 또 특검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아들, 이 카지노 다닌 거, 도박한 거, 그 다음에 성매매 의혹, 이거 전부 특검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넘치고 넘친다. 야권의 특검 노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나서 검찰을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모략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사위, 그러니까 이제 서씨, 매형 2명에도 전화로 수시 출석을 요구하고 거부 의사 밝히니까 2차까지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 정도면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이다. 이렇게 되니까요, 전주지검이 열불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사돈이 운영한다는 목욕탕에 검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출입했다. 요 의혹과 관련해서 전주지검은요, 전혀 근거 없는 사실 무근의 허위 주장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전 사위의 가족에 대해서는 해외 이주 경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에 불응해서 2번에 걸쳐 출장 조사를 요청했다. 첫 번째는 만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조사 자체를 일절 거부해서 참고인 조사가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식으로 출장 조사 요청했는데 불응한 거예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해서도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받도록 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예. 자, 전주지검 하여튼 열심히 잘 하기 바랍니다. 절대 야당의 압박에 고개 숙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 수순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제 그 동아일보 이기흥 논설 대기자의 칼럼입니다. 윤 대통령 바꿔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금 얘기가 있어요. 이 중에서 지금 이제 한두 가지만 발췌해서 쓴다면은요. 지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에 홍준표 시장도 부르고 오세훈 시장도 부르고 나경원 당선인도 불러서 따로따로 만나서 뭐 만찬도 하고 뭐 이런 모양인데, 이제 홍준표 만난 건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당선인도 부른 거 다 알잖아요. 예, 이거 이철규가 이게 중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세훈하고 만찬을 했는데요. 오세훈이가 본래 1월 달에 먼저 초대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불렀는데 오세훈 자리에는 누구를 불렀느냐? 권영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 왜냐면은요, 오세훈이는 차기 주자, 강력 주자 중에 하나잖아요. 홍준표도 강력 주자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권영세를 불러서 이제 톤다운 시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아유, 오세훈이 불러서 단독으로 둘이 밥 먹었어? 오, 그러면 이 누굽니까? 지금 이제 이 한동훈이를 안 밀고 오세훈이를 미는구만. 이런 또 루머가 나오도 남잖아요. 그 정도는 뭐 우리가 충분히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권영세를 딱 앉힌 거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칼럼에서 뭐가 나오느냐? 오세훈하고 나경원이를 지금 요새 오나 동맹 관계를 맺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뭐냐? 오세훈이를 대통령으로 미는 거예요. 나경원이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예. 그리고 나경원이가 당대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은 오세훈이가 민다. 요렇게 해서 둘이서 오나 동맹 구출술이 지금 여권 내에 아주 반반하게 돌고 있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요거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말이죠. 요거 지금 이제 그 전주지검 사유 문제, 요거 특검 여론을 좀 아주 빨리 좀 키워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